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비트코인 또 다른 위기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웬만한 자산군들이 모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부분에 따른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3월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죠. 일단 3분기 정도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있었는데요. 그 근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가에 따른 목표치 추이가 아직 도달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과연 물가는 도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홍해 봉쇄, 지정학적 위험, 전쟁에 따른 지속성 여부, 그걸로 물자 조달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유럽 간에 있는 또 미국 간에 있는 금리에 따른 격차가 계속 벌어지거나 물가에 있는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를 이걸 견뎌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틱 총재도 아무래도 7월달 되어야 좀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7월달 보니까 누가 이야기를 했죠? 오건영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동결이 되고 나서 대략 그분은 뭐 8개월 아니 10개월 8에서 10개월 정도 뭐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하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저는 아주 보수적인 파니까 1년 정도가 걸리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7월 달부터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 1년 만에 처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F 쪽이 뭐 동네 구멍가게는 아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려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국채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유동성 위험이 조만간에 촉발할 것 같다라는 위험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비트코인이 이렇게 쉼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 지난 2023년도 초반대를 한번 보십시다. 보게 되면 그때 실링코뱅크 은행으로 따른 영향성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정해 있는 폭이 뭐 10%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조정해 있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로 국채 만기 도래가 이때 찍어냈던 물량이 3년물에서 5년물짜리가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골드만 측에서도 정보 차입 증가로 인해서 채권 수익률에 따른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달에 되게 되면요, 이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 BTFP도 조만간에 마감이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골드만삭스, 벤코, 벤코 쪽하고 그다음에 JP모건이나 뭐 이런 쪽은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중소 은행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아마도 이 3월 달에 있는 분위기, 2월 달에 있는 분위기, 극단적으로 약간 좀 쉬어가려고 하는 그런 추임새가 좀 물씬 많이 느껴지는 취향 분위기가 많이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도 대부분 또 보게 되면, 자,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 지출 아직 최대이고요, 노동 시장 아직 최저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아직 안 떨어졌죠. 그래서 데이터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반대쪽에서 매우 강력한 공격이 들어오겠죠. 야, 너 무슨 근거로 했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뭐 40년 전에 있었던 구간에서 이제 70에서 80년도 요 사이에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놓고 완만하게 좀 방만하게 또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두 번째 물가 상승을 또 폭발적으로 맞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두려워하고 자기 자리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동향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24년도 금리 예상 추이도 대부분 뒤로
넘어갔습니다. 3월 달에 있는 기대감은 1%대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 달에 있는데 대부분 40%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뒤처져 있지만 18년도에서 22년 사이클과 대체로 일치하는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더리움은 1000%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위험성은 매우 크지만 제가 왜 이런 짓을 하냐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전략가일 뿐 전략이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삼국지를 보면 다 유명한 책사들은 많지만 그 책사들도 다 그 랭크 안에서도 누군가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가 있잖아요. 넷밸류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맞게끔 최적화된 전략이 잘 통한다더라. 마찬가지로 저는 그 정도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제 돈 관리에 최대한 보수적이면서 객관적이면서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내용 기반으로 이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다시 이런 영상을 공유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대적 대비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뭐 BRC, ARC 요즘 비트코인 뭐 이것저것 뭐 이상한 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코인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지금 많이 탕생을 하고 있는 저는 시기라고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TF 유입 유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전히 이 물량이 스위치가 되어 가고 있죠. GBTC 물량은 계속 빠지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쪽으로 많이 분배가 되고 있지만 여기서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GBTC의 발목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못 가고 이더리움은 셀시우스 때문에 못 가고 그런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덩달아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했으니 이더리움이 앞으로 ETF가 되었을 때에 따른 이 프리미엄 비율, 그레스케일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 이 프리미엄 비율을 앞으로 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레스케일의 투자 지분에도 비트코인이 일단 빠졌죠. 이 점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교환 자산의 비율도 여전히 189만 개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도 좀 유념하면서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금 동향을 보니까 다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래요. ETF를 투자를 하면서 관심도가 좀 좋아지면 알트코인에서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좀 나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배 벌었어요. 뭐 50배 수익이 났어요. 요런 게 좀 터져 죽어야 거래소 쪽에서도 일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좀 하려고 들어오지 않을까요? 라는 저는 그런 마케팅을 거래소 쪽에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언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만타 소식을 좀 전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타의 거래소 차이도 많이 발생을 했고 등락폭도 매우 커서 손실 났던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타 내용을 디스코드에서 한번 보았더니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어서 좀 이런 괴리율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기다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조만간에 영상을 찍을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말이죠. 저는 이 전략을 진짜 뽕 뽑을 만큼 쓰려고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이제 레버리지 ETF인데요. 이 레버리지 ETF를 잘 쓰면 약이 되고 잘 못 쓰면 독이 될 것입니다. 그러냐 일단은 이거 있는 것만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퀀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기 보유자 수익 반토막 가격 조정의 시사라고 해서 현재 12% 수익으로 이들의 이익이 반토막 났고 한 달 이내야 비트코인 보유한 사람은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수익성 지표로 보았을 때 수익 실현이 많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퀀트를 보았을 때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히려 여기에서 이런 형태가 보여지었을 때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직식으로 가는 게 맞겠죠. 지금 코가 맹맹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발음이 좀 더 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콘트 보게 되면 보라색 박스가 3개가 있죠. 예, 세 사례에 모두 대량으로 롱 포지션이 청산되었던 이 시점을 보게 되면 잠시적으로 이탈이 됐던 구간이 나왔을 때마다 회복을 보여줬던 반복적인 패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역시 평단 관리를 잘 유념 있게 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공정 거래도 최대 2배 과징금 개정안 내일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코인 모드 불공정 거래 있으면 신고하시면 보상금도 역대 최대로 준다라고 합니다. 레퍼럴 새끼들이든 모드 불공정 거래가 좀 보인다라고 하면 즉각 신고를 해서 클린한 비트코인 시장이 되길 저는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저는 좀 더 기다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은 들어올 생각은 없고요. 아마 시향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 관점이 좀 달라요. 시향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2월에서 3월 달까지는 좀 더 기다릴 것 같고요. 예, 모든 투자는 기다림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기술적 차트로 본다라고 해도 좀 더 기다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2월 중순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야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못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먹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그때 상황 보고 추격 매수해도 되니까 저는 좀 더 기다릴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쓸 거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자기 자산을 지키는 방식과 그 다음에 항상 투자는 조급함보다는 인내심과 기다림 그리고 수학에 있는 시점도 단칼로 낼 수 있는 매도에 있는 용기도 항상 올해 시즌 그리고 내년 시즌까지 포함을 해서 그 연습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야말로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